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때 재외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평등권과 보통선거 등 헌법 정신에 맞도록 하겠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외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 의원은 현행법상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경우 재외 국민들은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이는 평등권과 보통선거 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탄핵당해 내년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정선거법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언제라도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게 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선거는 1967년과 71년 실시됐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중단됐으며 2012년 40년 만에 부활해 18대 대선과 19대, 20대 총선에서 실시됐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전 세계 110개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인 15만 6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공립학교 무상 점심급식 제공 공약을 어겼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 격차에 따른 무료 급식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상 점심급식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이 28일 데일리뉴스 오피니언란에 게재됐습니다. 서한은 교육계와 학교 공무원 등을 대표하는 뉴욕시 공무원 노조, 헨리 가리도 사무총장과 마이클 멀그루 시 교사노조 회장, 어니스트 로간 교장 교원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작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약속을 지켜라면서 지금이 바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무상 점심이 제공돼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3년 시장 출마 당시 공립학교 전면 무상 점심 제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어 2014년 가을 학기부터 무상 점심 제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확대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무상 점심 급식 전면 제공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서 2017 회계년도 시 정부 예산에 무상 급식 프로그램 지원금은 제외돼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 공립학교 일부 학생들에게만 무상 점심 급식이 제공되는데 학부모와 교사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른 무료 급식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강변에 100여 가구의 서민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입주자의 소득과 아파트의 유형에 따라 월 렌트가 $600에서 $1,000 사이에 분양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28일 옛 도미노 슈가 팩토리 부지에 건설 중인 16층 거주형 건물 중 104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입주 신청은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아파트 유형은 스튜디오 40가구, 원베드룸 49가구, 투베드룸 15가구 등으로 연소득이 $21,772에서 $25,400면 스튜디오의 경우 월 렌트 $596입니다. 원베드룸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3,280에서 $25,400이거나 2인 기준으로 $23,280에서 $29,000이면 $640에 렌트할 수 있습니다. 투베드룸도 이 같은 소득 차이에 따라 $775에 렌트할 수 있는 유닛이 2가구 마련되며 $979 하는 유닛은 13가구가 들어섭니다. 월 렌트에 가스 요금은 포함됩니다.
이외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피트니스 센터와 자전거 보관소, 런드리룸, 주차장 등의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 개별 인터뷰를 통해 최종 입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NYC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한국어 등 다른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노후 대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경우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중산층의 경우 노후를 위한 저축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편안한 노후의 꿈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자료를 분석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은퇴 계좌 저축액이 전혀 없고 연금 플랜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미 전체 가정의 3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후를 위한 준비는 소득별로 큰 차이가 났는데 연소득 상위 10% 부유층의 경우 노후 자금 평균 저축액은 41만 3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의 노후 자금 저축액 평균은 7만 3,2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구별 월소득 중간값의 15개월치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이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소득 상위 10%의 경우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평균 소득은 16만 2,180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6%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중산층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8만 6,516달러로 상위 부유층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이 같은 격차로 인해 부유층은 충분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미래를 위한 저축을 꿈꾸기 어렵게 됐습니다. 뉴욕 시립대학 중 하나인 퀸스 칼리지의 규모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퀸스 칼리지는 100만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28일 뉴욕의 저소득층 학생과 스템 전공 학생들, 연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교육부가 퀸즈 칼리지에 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칼리지는 이번 보조금으로 장애 학생들의 편의시설 건립과 실험실, 교실 등 재보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또한 퀸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퀸스 칼리지로 편입하는 스템 학생들을 위해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펠리스 마토스 로드리게스 총장은 이번 보조금 확보로 더 많은 스템 분야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입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저소득층 학생을 겨냥한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학생들의 선택을 따라 이동하는 이동식 교육 지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수계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분배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폐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300곳 이상의 대학들이 다카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불법 체류자 추방과 다카 행정명령 폐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이민자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비리그 등 전국 300곳 이상의 대학들이 다카 프로그램 유지와 확대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포모나 대학 측이 최초 작성한 이 청원서는 대학 연합이 회람을 돌려 전국 대학들의 대규모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다카 수혜자는 지난 6월 기준 74만 1,546명에 달합니다. 다카 지지 대학들은 불법 체류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불법 체류 학생 대상 학자금 보조를 늘리겠다고 밝혔고 웨슬리안 대학은 캠퍼스가 이들 학생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여행사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행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호세 페렐타 주 상원의원은 28일 퀸즈 검찰 이민자 사업국 관계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여행사 등록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법안 상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모든 여행사는 주 내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뉴욕주는 여행사 투명법에 따라 여행사들의 각종 사기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신고를 토대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은 여행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주정부 부처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의 내무국 등록 수수료는 $100이며 매해 갱신 때 추가 수수료 $100가 부과됩니다. 여행사들은 내무국이 발행하는 공식 비즈니스 등록증을 사무실에 부착해야 합니다. 소비자 대상 사기 행위로 적발되면 벌금은 최대 $1,000가 부과되며 반복 적발 때에 여행사 등록증을 영구 취소 또는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행사 관련 정보를 일반인들도 검색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종합 게재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의 한 10대 소년이 맨손으로 맨하탄의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2년 전에도 이 같은 영상을 공개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 18살 저스틴 카스케조가 지난 4일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센트럴파크 사우스 타워 꼭대기에 오르는 과정과 매달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카스케조는 영상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높은 구조물에 위태롭게 한 손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공사 구조물을 뚫고 꼭대기로 올라간 후 나무 판자 등으로 위태롭게 연결된 철제 구조물을 건너가 매달려 있고 그 과정이 아찔하게 담겨 있습니다. 카스케조는 2년 전인 2014년에도 공사 중이던 월트레이드 센터에 몰래 침입해 꼭대기에서 역시 한 손으로 매달린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인물입니다. 당시에도 고층 건물에 허가 없이 무단 침입했고 그로 인해 경범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형벌 없이 30일간의 커뮤니티 봉사와 반성문을 쓰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영상에는 카스케조의 친구도 위험하게 건물 외관에 매달리는 모습이 함께 나옵니다. 한편 센트럴파크 사우스타워 건물은 현재 공사 중으로 완공될 경우 총 66층에 950피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동포재단 분교와 관련해 문제의 당사자들인 LA 한인회와 윤성훈 한미동포재단 이사장이 상당 부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진 구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공방을 벌여왔던 한미동포재단 분교와 관련해 그동안 양측 간의 합의안 타결을 중재해온 LA 총영사관은 지난 5일 윤성훈 이사장이 소송 취하, 총영사관 임시재정관리, 재단 예산으로 그동안 들어간 수십만 달러 소송 비용 충당안 등 3개 항목에 대해 합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측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조항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LA 한인회는 3개 합의안과는 별도로 재정 공개와 감사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윤성훈 님도 재정 공개에 대해서는 구두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양측이 이사회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LA 한인회가 제시한 합의 내용을 윤성훈 이사장 측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동포재단 분규 사태가 다소 진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성훈 이사장 측이 신임 이사장 구성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문제가 변수로 남았습니다. 근데 소송치와 그거보다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사들 배분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 한인회에서 한 사람도 이사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 자동 이사 하나만 들어오고 그 외에는 영사관하고 저희가 그 배분을 한다 이거 있죠. 이사 구성을. 그러니까 이제 이사 구성은 더 결국 동포재단을 운영하는 신임 이사장 선출과 새로운 이사진 구성 등에 있어 LA 한인회와 윤 이사장 측이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사태가 또다시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동포재단 분규 사태가 LA 타임즈까지 보도되면서 한인사회에 먹칠을 하자 중재에 나섰던 LA 총영사관 또한 LA 한인회 요청에 따라 중재 역할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미동포재단 분규 사태가 또 얼마나 지속될지 한인사회는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텍사스 주 내에서 전염된 것으로 보이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첫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텍사스주 보건국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브라운스빌의 한 여성 주민이 지카에 걸렸으며 이 환자는 멕시코나 다른 어떤 지카 발생 지역에 여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지역 내 전염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는 지난 여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이후 처음입니다. 텍사스주의 이 여성 환자는 임신한 여성이 아니며 지난주 테스트 결과 환자의 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 퍼질 수 없는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카에 감염되면 미열과 관절 통증 등 약간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의 집을 각각 방문해 자발적인 소변 검사와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며 주민들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어선들이 고등어를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한국 바다의 고등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일본 어부들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싱싱한 생선 맛에 눈을 뜬 중국.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인 고등어의 위상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등어가 가득 차 있고 식당에서도 고등어 구이가 인기 메뉴로 떠올랐습니다. 中国的鱼一般都是红烧啊、清蒸啊比较多一些，像这种烤的话相对会少一些。而且这个呢，就是味道也比较有特色。 그런데 중국에서 고등어 소비가 늘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어업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근처에선 배회하는 중국 어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해상에서는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는데 이 어선은 등록 번호를 교묘하게 가렸습니다. 106の1の数字を塗りつぶしてるんで隠蔽してる船になりますね. 또 다른 중국 어선은 양옆으로 4개의 긴 철근을 달고 있습니다. 철근 끝에 매단 대형 그물을 펼쳐놓았다가 물고기들이 모이면 끌어올리는 싹쓸이 조업인데 일본 바다에서는 금지된 방식입니다. 어선 한 척이 하룻밤새 쓸어가는 고등어가 무려 30톤에 달합니다. 漁獲能力も大きくてですね、やはり資源への圧力というのはかなり影響あると思いますね. 바다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중국 어선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온라인 영어 사전 사이트 딕셔너리.com은 올해의 단어로 제노포비아를 선정했습니다. 딕셔너리.com은 28일 성명을 통해 올해는 브렉시트, 시리아 난민 위기, 미 대통령 선거와 경찰의 비무장 흑인 총격 등 여러 사건 탓에 많은 이용자가 제노포비아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노포비아는 외국인 또는 낯선 사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12월 23일부터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또 이날부터 시민권 신청 시 개정된 신청서 양식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는 기존 신청서 양식과 새 신청서 양식을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도 일제히 인상돼 시민권 신청은 $640,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1,140, H-1B 신청 때 접수하는 I-129는 $460로 인상됩니다. 뉴욕 주정부가 $2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나소 카운티 플로랄 파크와 힉스빌 사이에 10마일가량의 세 번째 LIRR 메인 선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플로랄 파크와 힉스빌은 LIRR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선로 증설로 롱아일랜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빠르면 올해 말 시작돼 오는 2020년 말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낙후된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에 대해 2020년부터 5년 동안 $17억 달러 규모의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1944년에 만들어진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는 오랜 세월로
팟홀과 울퉁불퉁한 턱들이 많아져 이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 애틀란틱 애비뉴와 샌즈 스트리트 사이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에서 연결되는 21개 교량의 낙후된 도로 표면과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도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차차 개이겠습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